야구를 안 하려고 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오. 그냥 제가 타석에 들어오는데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버리고. 네. 어디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꼭대기 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 숨었어요. 중학교 때 18승을 했어요. 130대 후반을 던지면서 나는 무조건 고3 되면 계약금 5억을 받고 가겠구나. 나는 이게 욕인 줄 알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뭐 애?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분을 저희가 먼저 모셨습니다. 타이거즈의 영원한 나비, 그리고 타이거즈에서 가장 담장 밖으로 공을 많이 넘긴 우리 나지완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식이 10월 7일에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11월 8일. 네. 딱 한 달? 딱 한 달 된 네. 시점에서 저희랑 녹화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뭐 90% 이상 보냈다고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기에 좀 한 달 동안은 쉼이라는 단어처럼 푹 쉬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는 나지완 선수로 부르고 싶어. 왜냐면 팬들은 다 보면서 아직도 나지완 선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좀 전설로 가기엔 좀 아직 어려요. 네. 아니 기록은 전설이에요 지금. 어때요? 그냥 뭐 제 입으로 얘기하자면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어서는 제가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저예요. 네, 접니다. 선수 시절로 가볼게요. 어렸을 때로. 네. 예. 이름은 무등산 지왕봉에서 따왔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무등산을 어렸을 때 올라가시면서 이제 지왕봉이라는 거를 보셨대요. 그게 제일 위에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군사 지역이라 네, 못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름이 좀 사람들이 뭐 놀릴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지완으로 하셨다고 어렸을 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광주를 가본 기억이 잘 없어서 광주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던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개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몇몇 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못 갔어요. 아, 그럼 실제로 올라가 보지 네. 못하고. 부모님 고향 그러면 광주 어디세요? 우남동. 아, 우남동. 네. 근데 예전에는 할머니가 그 비아라고 하나? 예, 비아. 네, 비아 사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시골에 갔을 때 마트가 없었어요. 시내로 나왔어야 돼. 지금도 그러면 광주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거? 네네네, 맞아요. 서울에도 올라갈 생각을 하긴 했는데 광주 집은 계속 놔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을 하더라도. 네네. 네. 팬들도 많으세요. 광주 떠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무조건 다시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커서 예, 광주 집을 비울 생각이 없습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타이거즈 아닙니다. 예, 타이거즈는 아니었어요. 어딜 가고 싶었습니까, 그럼?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던 야구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두산? 두산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두산을. 네. 그리고 두산도 우연찮게 어울려. 제가 같이 운동했던 네. 친구가 지금 배우 윤현민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현민이가 저 친구인데 네. 큰아빠가 양승호 옛날 그 감독님이세요. 그때 당시 두산에 계실 때는 수석 코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두산 베어스 경기를 자주 보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두산을 좀 많이 응원했죠. 우주 시대. 네. 그러면 당시에도 어렸을 때부터 보면 누군가 야구의 롤모델은 있었겠네요. 롤모델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야구가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롤모델은 제가 신일고를 나오긴 했지만 중근형이나
홍준군? 네, 광사명이나 이런 형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인 다닐 때 너무 그냥 레전드급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투수. 네, 그럼 처음에 투수를 네, 하셨다고 투수였어요. 했잖아요. 투수였어요. 아. 근데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다 보니까 네. 그때는 제가 내야수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결승전이었어요. 네. 근데 결승전에 저희 팀이 6대 3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네. 여기 보이는 저기 4번 서동욱 선배, 네, 소동. 동욱이 형이 휘문중학교 3학년 때, 어. 저는 이제 신일중학교 2학년 때 네. 마지막 회에 투아웃 말루 투수리였어요. 근데 제가 3루수를 봤는데 쳤어요. 근데 투수리니까 다 뛰잖아요. 네. 근데 제가 3루에 잡고 넘겨버렸어요. 1루수 뒤로. 주자에 있는 루에 있는 주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결승전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6대 6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점수를 또 줬어. 7대 6으로 역전이 됐는데 공 던지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울어. 계속 울고 있어요. 시합 중에. 계속 울고 있는데 7대 6으로 역전이 된 후에 저한테 타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또 도망갔어요. 야구를 안 하려고 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야, 근데 6대 3에서 3루가 잡아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다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마운드로 걸어가고 있다 다시 들어오고 6대 6이 되고 역전이 되고 제가 타석에 들어오는데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네. 졌죠. 네. 졌는데 제가 시합 중에 도망간 터라 징 스파이크를 신고 있었어요. 따각따각 소리 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보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따각따각 소리 나.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폼 입은 터라 길 가는 행인한테 1,000원만 달라 그랬어요. 네. 그 아저씨가 주시더라고요. 1,000원을. 그래가지고 받은 다음에 동전으로 바꿔야 되니까 전화를 엄마한테 해야 되니까. 아, 전화하려고? 네. 그래서 새콤 땡땡을 사 먹었어요. 200원짜리. 네. 딸기 맛으로. 경기 다 망쳐놓고 새콤땡땡. 네. 사 먹고 이제 800원이 남은 걸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면서 제가 딱 첫 마디가 나 죽을 거야 이랬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그냥 양화대교 쪽으로 걸어가다가 휘문중학교 버스가 아, 운명처럼. 네, 제 곁을 이렇게 쑥 야,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드라마네요. 그러다가 양화대교 앞에서 그 버스가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시합 때 도망간 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휘문중학교에서 이제 나를 봤다고 소리를 친 거야. 차를 세우더만 갑자기 막 누가 나를 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징스파이크 신었으니까 따닥따닥 소리 나잖아요. 뛰어오는 모습 보고 바로 그냥 뛰어갔어요. 어디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꼭대기 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숨은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 잠이. 참 속도 좋다 진짜. 몰라요. 왜? 그 잠이 들고 나서 또 그 마음에 엄마가 걱정한다는 생각이 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당시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MD라는 게 있었어요. 디스클랜은 그때 저희 때는 네. 최고 유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 전화하니까 엄마 그거 사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엄마 사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집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자마자 이제 울고 불고 막 형들이 와가지고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 때문에 우리 팀 다 63부패 가서 다 회식했어요. 63부패에서? 네, 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중3을 올라가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내야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수 한번 해보자 그냥. 생각보다 잘 던져. 동계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키가 부쩍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0 가까이 되니 공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 18승을 했어요. 거의 140까지는 못 던지지만 130대 후반을 던지면서 나는 무조건 고3 되면 계약금 5억을 받고 가겠구나. 그때 당시에 뭐 장원준 지금 뭐 제 친구 중에 그 애는 저한테 상대도 안 됐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던졌잖아요 중학교 때. 고1 때도 제가 다 던졌어요. 18승이면 다 던졌어요. 네, 근데 고1 올라가서도 제가 다 던진 거예요. 이제 140km 넘게 던지다 보니 그날 이제 팔이 다쳤어. 감독님이 고2 때 너 팔 낫기 전까지 타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쓰지 말고. 네, 청백전을 하는데 홈런 2개 쳐버렸어요.
야.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그래가지고 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즌 시작하니까 이제 4번 타자를 쳤죠. 고2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투수는 안 하고 그때부터 타자로 바꿨어요. 고3 때 지명을 못 받았어. 그래서 단국대학교 진학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스윙 폼을 네. 누가 알려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본인이 저는- 자체 개발했어요? 네. 이야. 네. 저희 은사님이신 이제 이순철 감독님께서 네. 인아웃 스윙을 되게 많이 접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좀 더 야구가 늘었죠. 이순철 선배는 어떤 선배였어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그런 모습이 뒤끝이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식 끝나고 해설도 데뷔했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잘할 것 같아요. 단국대학교 때에도 잘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단국대학교 다닐 때는 네. 감히 제 입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상대가 없었어요. 어. 제가 미쳤나 할 정도로 네. 이 상대가 없어서 전성기죠, 전성기. 사실 이제 대학교 1년을 지내다 보면 그 기록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홈런을 5개 이상 치는 사람이 없어요. 1년에. 대학교 때 네. 1년에. 근데 저는 10개 이상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인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게 되는데 네. 솔직히 그때 두산이 지명해 주길 바랬습니까? 사실 갈 팀은 있었어요. 어디야? 비밀입니다. 외야수를 2차 1번으로 절대 뽑지 않아요. 그것도 심지어 대조를. 근데 제가 아마 그때 뽑혔을 때 10몇 년 만에 대학생 대졸이 1라운드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은 확실히 나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어느 팀에 갈 거라는 걸 약속을 받았었죠. 네. 근데 이게 어찌됐건 템퍼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냥 이렇게 연락을 취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가 됐었죠. 근데 전화 한 통 주셔가지고 좋은 소식 줄게요 이랬는데 진짜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습 게임을 거기죠? 이랬는데 아니? 이러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기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아 지명을 받고 그 납회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구단 맞아요. 신양파크 호텔에서 제가 가운데 앉고 운영 팀장들 쫙 앉고 스카우터들 딱 앉고 울면서 계약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말투 자체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 말투라 이 사람들은 나한테 그냥 알을 다가왔는데 나는 그냥 쌍욕이 다가오는 것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네, 저는 입단을 해서 이 선배님들의 이 추임새 지임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임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욕인 줄 알고 막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뭐 에? 야, 아야, 뭐 이런. 에? 전 처음에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에? 모르니까.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지미 니미를 종범 선배님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TV 브라운관에 나오면 막 서울만 쓰이잖아요. 근데 나는 다 알아. 너무 웃긴 거예요. 예끼 막 이러면서 막 하시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와. 크게 그게 어떤 감정이 안 실리는 맞아.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말투 어조가 저는 처음 들어본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 적응하는데 한 5, 6년 걸렸어요. 이제 프로 와가지고 4번 타자로 네. 첫 타석 들어왔는데 뭐 은퇴식 때도 말했지만 네. 아니 팀 내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주눅 들어 있는데 쫄아 있는데 상대팀 포수가 진가병 지금 이제 네, 수석 코치지만 인사 안 하냐고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제가 그때도 좀 흉내를 냈는데 그냥 경상도 마가 들어갔잖아요. 마 인사 안 하나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인사 딱 드리니까 뭐 죽고 이러더라고요. 뭐 죽고 막 저도 이제 공뭐 줄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뭐 주냐고 막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3분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가병 코치님이 그런 식으로 멘탈을 잘 흔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프로야구를 무시했어요.
시범 경기 때부터 제가 좀 잘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랬다가 확실히 전력 분석 들어가니까 갖고 놀더라고요. 저를. 네. 그때는 직구만 치라고 막 던져줘. 시범 경기 때.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갖고 놀더라고. 그래도 첫 시즌 타율이 2할 9푼 홀이 6홈런, 네, 30타점. 맞아요. 예. 그래도 후반기 때 잘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네. 운도 운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 근데 이런 믿음 안에서 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대부분 한 10명이면 9명은 무너져요. 네, 무너져요. 예, 무너져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담감 때문에 무너지죠. 예. 그래서 저는 운체기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운이 9라고 생각해요. 네. 실력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얼마큼 지가 운을 갖고 타고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 타석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공이 안 보여. 안 보여요. 너무 쳐야겠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방망이가 안 나가죠. 근데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음에 치면 돼. 못 치면. 이러면서 점점 생각이 순환이 돼요. 이번 아니면 다음이 있으니까 이번이 다음에 끝이라고 치면 돼. 생각하지 네. 마. 근데 대타에서 막 자리 잡으려고 하는 1.5군들은 무조건 쳐야 돼. 뭐 이러면서 안 나가 방망이. 그럼 또 이제 못 치면 가겠다. 어디? 2군. 그럼 바로 또 와요. 아이고. 그래서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2009년에 한국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데 페넌트 레이스랑 똑같을 줄 알았어요. 공이 보이지가 않아. 내 다리가 안 멈춰. KBO 역사상 최초 유일 한국 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그때 저희가 7차전을 하고 있었지만 8차전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투수가 없었어요. 에라이 씨 홈런이나 쳐야겠다 이랬어요. 진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네.